저는 여기서 잘 올려준다면은 꼬리를 채워주는 움직임이 좀 덜 나오고 대략 한 이 정도만 나오고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생한 이 저점 자체가 진짜 마지막 저점이 되어야만 상승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 우선은 시장 상황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많이 하락을 했고 정세가 많이 좋지 않죠. 아시겠지만 지금 사실 뭐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도 이런 식이죠. 근데 우선은 지금 장세가 많이 좋지 않아서 손실을 많이 입으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고 청산당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청산 규모가 제가 이제 루나 사태 때 좀 돈을 많이 잃었었거든요. 기억이 나는데 이제 루나 사태도 있었고, 그리고 붓다빔이라고 하죠. 이런 큰 하락들이 되게 우리가 코인 시장에서 투자를 하면서 좀 역대급 하락이다라고 하는 그런 장세가 이런 루나 사태 때 그리고 붓다빔 때 이런 상황 때 보통 청산이 많이 됐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뭐 FTX 청산 뭐 이런 것들 들어보셨죠? 보시면은 그냥 장세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이런 하락들, 이런 하락들, 이런 하락들, 뭐 이런 하락들 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도 좀 충격이 엄청 컸었죠. 근데 이제 이 빔보다 지금까지 청산됐던 규모가 좀 많이 크다고 해요. 그래서 코로나 청산 때는 이제 12억 달러라고 하면 1.2조 정도 되나요? 거의 지금 오늘 청산된 물량은 이제 200억 달러 정도의 청산 물량이 나올 정도로 거의 10배.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좀 잘해서 뭐 좀 괜찮았다 뭐 이런 것들은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장세에서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액 베팅으로 걸어둔 거, 그거랑 장기 투자 물량을 이더리움 가지고 있는 거,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물량들, 저는 이제 여기서 3,800달러에서 3,400달러 여기서 가지고 있었던 이 물량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정리를 다 했다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잡은 자리가 여기 4,000달러, 그리고 3,800달러랑 4,500 여기서 이렇게 매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네, 이렇게 공유를 드리긴 했었어요. 그래서 3,800달러에서 매수하고 3,150달러면 여기가 손절가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매수하고 여기서 한번 매수하는 거, 이것도 공유를 드렸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새벽에 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전업 투자자라고 해서 다 깨어있지 않잖아요. 보통 2시, 3시에 자기 때문에 이런 하락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응을 하지 못했고 매수 진행은 아예 못했습니다. 매수 진행은 아예 못했고, 근데 이제 다행히 뭐 현물을 매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어서 큰 손실은 나지 않았고, 그리고 정액 베팅만큼만 걸어놓었던 것들은 좀 손실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상황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매우 안 좋죠. 청산 당한 사람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저희 방 인원들 중 몇 분들도 청산 당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되게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대응을 좀 잘해서 누구는 좀 비중 관리를 잘했다 이런 거는 좀 의미가 지금은 없는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지 그 앞으로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생각을 했던 움직임은요, 웬만해서는 제 방향성이 거의 틀린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방향성을 좀 보면은 제가 몇 달 내내 방향성 자체는 대부분 다 맞췄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라올 때 여기서 롱 봐가지고 수익 내고, 그리고 여기서 고점 높이면은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던 부분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 여기서도 횡보 이후에 상방으로 갈 거라는 움직임, 이런 움직임들을 잘 예상했던 대로 다 잘 가졌는데, 그 다음 움직임으로 예상을 했던 게 이제 어떤 흐름이었냐면은 이제 저번 라이브 영상을 좀 보시면 좋은데,
제가 생각하는 예측의 흐름은 이런 움직임이었어요. 여기서 눌려주는 움직임, 그러니까 횡보의 움직임 이후에 위로 상방으로 가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완벽하게 틀린 거예요. 지금 원래 예상했던 움직임이 횡보 이후의 상승, 그래도 이제 라이브 때 공유드렸던 기준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기준점이 뭐였냐면은 여기였습니다. 이제 여기가 만약에 이탈이 되면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여기 이탈되면은 좀 조심하자 라고 이야기 드린 부분까지는 있었는데, 여기가 이탈이 되는 거를 눈으로 목격을 하고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게 있었다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저희는 스탑로스를 다 걸고 들어가는 매매를 하죠. 그리고 정액 베팅만큼 손절되는 그런 매매를 하죠. 어쨌든 그냥 매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저도 어제 이제 들어갔던 종목이 100만원 손절 나가고, 그리고 페페 같은 경우도 들어간 종목이 100만원 손절 나가고 이렇게 되고, 어제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하면서 그래도 다행히 숏으로 수익을 좀 여러 번 냈잖아요. 이런 게 있어서, 그리고 이제 롱으로 또 수익을 낸 부분들이 몇 개 있었어서 방어가 어느 정도 됐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장의 하락이 좀 충격이 큰 상황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정액 배팅을 지키고 계속 그 정액 배팅을 지키는 게 사실 좀 많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배팅 규모를 좀 더 늘리고 싶은 욕심도 있고, 그리고 그 배팅 규모를 늘려야만 복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손실이 나면 손실이 날수록 그런 욕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배팅 규모를 100만원 이상 넘어가지 않게 계속 세팅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배팅 규모가 50만원이고 30만원이면은 그걸 계속 지켜나가면은 결국에는 이런 하락장 때 극명하게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하락장 때 정액 배팅 규모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청산이 되거나 시드가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까지 가지만, 배팅 규모를 그래도 잘 지키신 분들은 그래도 이런 80% 90%보다는 조금 더 훨씬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 배팅 규모를 잘 지키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매매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 관리가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이 크진 않을지라도 계속 살아남으면서 어떻게 보면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한 매매도 해봤지만 결국에는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매매가 결국에는 살아남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앞으로 조금 더 매매를 하실 때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보다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면서 매매를 좀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리고 이제 알트들이 많이 박살이 났죠. 그리고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제가 예상을 한 흐름은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관점을 바꾼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한 파동 더 위로 올라갔다가 여기서부터 알트 매수 시작하면 알트들 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폭등 랠리가 시작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알트코인들을 여기서부터 사자. 못해도 이제 제가 봤던 자리가 어디였냐면은 도미넌스 기준으로 60부터 62 자리, 우리 여기서부터 알트코인 매수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딱 이 자리를 찍어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관점을 고수를 할 생각이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0.5 구간까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직 힘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꼬리들은요 채워지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꼬리들도 결국엔 다 채워주죠. 이런 꼬리들도 결국에는 다 채워주죠. 그래서 대부분의 꼬리는 채워준다라는 이론이 있죠. 여기서도 보시면 이런 꼬리들을 결국에는 채워줬죠. 꼬리들을 결국에는 이렇게 채워주는 움직임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죠. 꼬리를 채워주고 올라갔죠.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꼬리가 채워주기 전에 반등을 조금 해주고 그리고 나서 꼬리를 채워주고 이렇게 가는 움직임들이 좀 보통은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지금은 롱이 유리하지 않나. 그리고 올라오면은 다시 또 숏이 유리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기서 이런 꼬리를 막 너무 급하게 채워주는 흐름이 아니라면은 이제부터는 상승으로 돌릴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상승으로 돌리는 움직임이 이제는 조금 느려지겠죠.
상승폭이. 그래서 이렇게 꼬리를 채워주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면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도미넌스가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은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이런 장기 투자 자리에서 5,000불을 넘는 상승이 진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제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원래 생각했던 움직임은 여기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올려주면 이제 막 파동해서 이거를 원래 생각을 했잖아요. 이런 움직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8만 달러로 시즌 종료하는 움직임, 이걸 생각을 했었잖아요.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어쩌면은 이렇게 가는 움직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좀 고려는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짜 여기서부터 하락이 시작이 된다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여기까지 내려오겠죠. 거의 연말에 이렇게 올라가는 움직임, 비로소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주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은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10월달 11월달에 좀 장세가 좋고 그 다음에 시즌 종료하는 움직임, 이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을 두 개를 다 열어두고 매매를 할 건데 지금 당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바로 판단하는 게 조금은 어려워요. 제 생각에는 한 하루 이틀 정도만 좀 움직임을 지켜보면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진행이 될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상승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개미털기 움직임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은 이게 진짜 시즌 종료,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생각했던 시즌 종료 구간이 여기였잖아요. 여기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우리 시즌 종료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벌써 시작이 된 건지는 조금만 더 지켜보면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이제 고점을 수입을 해주고 저점을 이미 따버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원래 정석적으로 봤을 때는 더 저점을 내리는 게 또 정배인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아직도 이 추세는 아직까지 지켜주는 또 움직임이기 때문에 한 파동이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것도 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위냐 아래냐가 둘 다 갈리는 상황이 된 건데 그 상황은 좀 하루 이틀만 좀 더 보면은 금방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장세가 좀 많이 심각하게 안 좋죠. 심각하게 안 좋은데 이것 또한 결국에는 하나씩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트 같은 경우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매수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많이 내려왔는데 단기적인 상승을 주고 결국엔 이런 꼬리들을 채우는 움직임이 나오면은 거의 시즌 종류나 다름없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계엄령 때도 이런 식의 움직임이 좀 나와줬어요.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여기거든요. 여기 이때도 이렇게 확 올려주고 그 다음에 계속 더 상승을 해준 다음에 결국엔 이 꼬리를 채워주는 움직임 이렇게 만들어줬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심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정말 끝인지 아니면은 상승 전에 주는 마지막 하락인지를 조금만 더 신중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승의 움직임 여기서 조금 더 행보해주고 이런 꼬리를 채우지 않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조금은 더 유리한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좀 명확해질 때 커뮤니티에 매매가 방향성이 이런 식으로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다, 혹은 이런 식으로 될 것 같다 하면 그게 보통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고려해서 매매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손실 나신 분들이 많아서 되게 힘든 시기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런 하락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못했는데 너무 하락폭이 좀 큰 상황이에요. 하루에 거의 20% 가까이 떨어지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 너무나도 이렇게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이런 게 되기를 기대해야죠. 이때 당시에도 큰 청산 물량이 있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이때도 청산 물량이 엄청 나왔어요. 이것도 거의 20% 가까이 떨어졌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서도 청산 물량이 좀 어마무시했었고 결국에는 올렸지만 이런 꼬리들을 거의 다 채워줬죠. 이 꼬리를 거의 다 채워줬지만 이게 역사적인 저점이 됐고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3배 이상 이렇게 비트가 올랐었거든요. 비슷한 맥락으로 저는 여기서 잘 올려준다면은 꼬리를 채워주는 움직임이 좀 덜 나오고 대략 한 이 정도만 나오고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생한 이 저점 자체가 진짜 마지막 저점이 되어야만 상승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
그게 아니라 내려온다면은 우리는 이제 하락장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한 채 오히려 이런 자리 오면은 매수 한번 하고, 뭐 여기서 수익 엄청 크겠죠. 그리고 수익 나겠죠. 근데 우리는 스탑도 짧게 잡고 매매하고, 그리고 또 뭐 이런 자리 왔을 때 또 매매하고, 또 이런 자리 왔을 때 매매하고, 약간 이런 큼직큼직한 하락에서 우리가 하락장 따먹기라고 하죠. 이런 매매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하락장이 조금 더 매매하기는 쉬워서 롱 포지션 위주로 잡으면 되니까 매매하기는 더 쉬워서 하락장이 와도 큰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상승장이 와줘야 현물로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상승장이 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만약에 조금 더 올라오면 이런 자리에서는 숏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내려오게 되면은 그냥 안 좋은 움직임이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시즌 종료를 선언하는 게 조금 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좀 웬만하면 지키고 올라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런 움직임이 안 나온다, 이렇게 내려온다 하면은 이거 그냥 비트 시즌 종료구나, 웬만하면은 좀 조심해서 아래 구간에서 차라리 매수 받아서 매매하는 매매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현명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꼬리는 거의 높은 확률로 채웁니다. 그게 CME 갭이랑 같은 원리예요. 거의 9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런 꼬리들도 결국에는 이렇게 다 채운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 꼬리만 여기 반절 정도 채우고 올랐지만 보통 꼬리들은 채워줍니다. 이런 식으로 꼬리 같은 경우도 다 채워주죠. 꼬리를 다 채워주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오를 거라면, 오르는 무빙일 거라면 웬만해서는 꼬리를 채워주는 움직임보다는 위로 좀 잘 올려주는 움직임, 꼬리에 못해도 이 정도 라인은 지켜주는 움직임 좀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꼬리를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나오면은 숏이 좀 우세하다고 볼 것 같습니다. 오른다고 생각할 거라면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횡보하면서 좀 잘 만들어서 위로 가는 움직임이 오른다고 볼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내리고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면은 결국엔 내리겠구나 볼 것 같습니다.